여당에서는 한덕수의 한수라고 반기는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한덕수의 오버라며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마은혁도 임명해 줄 테니 마은혁 받고 2명 더 지명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야당이 원했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고요.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 성향의 2명이 빠지고요. 진보 성향의 마은혁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이념 구성이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보 성향은 마은혁, 정계선 2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중도 보수가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갖은 헌재 이제 탄핵 심리도 결국은 이 친민주당 내지는 진보 성향의 어떤 헌재의 구성이 편파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치권의 판단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을 임명 시 보수 우위의 비율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죠. 지금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안 된다 라며 강하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야당이 그토록 원했던 헌재 구인을 완성했더니 왜 이리 비판이냐 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럼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에 의혹이 짙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속내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5개의 재판 진행 중이고요. 이 대표는 줄곧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 그게 다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소추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면책이 되지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다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헌재에 이 대표가 향후에 헌법소원 등의 판단을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 지금과 같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주를 이루는 헌재 구성이 아니라 정반대의 보수 중도 재판관들의 다수가 이 재판 정지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이 대표의 계획이 틀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헌법 84조 관련해가지고는요. 헌법 관련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 주석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최고 권위자 교수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84조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 주석서에는 명시적으로 소추는 기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 일단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일반적인 그 통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었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비슷한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84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
다투게 되고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도 물론 권한을 갖고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여소야대 구도일 경우에 특히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여대 야소 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과는 헌법재판소 그 위상이 훨씬 더 그 중요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로 저 헌법 84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에 딱 걸린다. 저기에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조금 뭐 부담 뭐 이렇게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재판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게 될 수도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지명권과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이 대표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도 계셨지만 지금 야당이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한 것뿐인데 예를 들어 뭐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재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도 좀 받아들여져야 저지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이고 법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헌법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도의적으로는 사실 저도 도의적으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특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국회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 당사자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몫이나 또 피해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해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저는 논란이 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 항상 논란이 됩니다. 임기가 끝나던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이 임기가 끝나면서 연방 판사들 임명 우수수 그냥 대거하고 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긴즈버그 연방 대법원 판사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하고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전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헌법 84조 대통령이 외유 내란죄를 제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유권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헌법을 개정할 때 87년 헌법을 만들 때 또 그 전에부터 헌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다. 정가사범에 현재 재판을 5건이나 받고 있고 예. 8개 혐의로 12개 혐의로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리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텐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엉망일 수도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셨더라면 이런 조항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도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한덕수의 한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반면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게 야당의 반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야당의 반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야당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안영환 의원님께서 이제 도의적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점잖게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26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3인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국회 선출하는 것은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한덕수 대행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때 겸손하고 자제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차기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임명해서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직해야 될 차기 대통령의 한 6년 또 헌법재판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용감하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반대로 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하는 대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피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꾸로 제가 말을 해보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아주 헌법재판소도 지극히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지금 이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덕수 대행 정말 이렇게 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현 불법한 비상계엄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헌법을 정말 잘 수호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4개월간 그렇게 광장에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 헌법에 대한 이 헌법 정신을 해치는 이 문제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격받은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민주주의에 이렇게 또 큰 펀치를 날립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한덕수 대행은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내란 공모 대행이 맞고 지금 내란 종식을 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우리 양구정 선생님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구나 지명한 그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과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은 왜 만났냐 그러니까 송년회 하러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약속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해명했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했고 그다음에 핸드폰까지 다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을 더구나 또 지명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우리 안영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권에서는 또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야당 스스로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게끔 만든 명분을 주었다. 야당의 자충수가 있었다라고 여권은 반박하는데 어떤 지점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줄탄핵입니다. 야당은 아직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죠. 입장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 탄핵은 국회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야당이 무수하게 탄핵시켰던 많은 국무위원들의 탄핵 건이 헌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명만 임명하고 공석인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명 체제라 아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즉 야당이 줄탄핵을 한 것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헌재는 9명 체제가 돼야 한다라는 명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권은 이 대목에서 결국 야당의 줄탄핵이 자충수로 돌아왔다라고 반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때 몸을 담았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정치권을 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정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임명 안 했을까요? 과연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 안 했을까요? 민주당은 아마 오래전에 임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0%입니다. 저건.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언론도 평가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한때는 비판했던 척에서 또 그 똑같은 상황을 몇 년 뒤에 옹호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정치 현실을 반영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야당 주장대로라면 마은혁은 임명하되 2명은 임명하지 말아서 헌재를 6인 체제로 그냥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 정신입니다. 국민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리, 주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체제, 특히 삼권의 권력이 균등한 상태에서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에 하나,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입법부를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헌재는 이제 사법부의 최고 기관입니다. 헌재까지 장악을 한다? 견제와 균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재에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지명은 아마 4년 동안 그러면 보수 우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우위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입법부는 3년 동안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법부라도 대한민국의 균형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쪽으로 마구 쏠리게 됩니다. 사실 독수리는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날다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 구현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입법부 독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까? 탄핵, 전 정부까지 고위공직자의 탄핵 단 한 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48년 이후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28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만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야당이 요구했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조금 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석 달 넘게 만에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의 좀 이념 편향 지적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또 취임사에서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무래도 거기까지 제가 말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흘 뒤에 다시 7인 체제인데 구인 완성은 이제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야당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인물 중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선 아니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된다는 건 어떤 논리냐라며 재반박하고도 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양태종 변호사님, 지금 그 야당의 반발의 어떤 그 중심에는 이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박수현 의원 얘기하셨듯이 이른바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사저 관저에서 이제 회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와 있어서 안가에서 회동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 안가 회동이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하나도 없고 계엄 이후의 상황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더 나아가서 야당이 원하는 마은혁의 그 편향성은 괜찮고 이완규의 이 대통령과의 어떤 친밀하면 안 되냐,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반박도 있던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제 지명권자가 문제인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의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가처분을 통해서 뭐 금명간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뭐
뭐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다음 날 뭐 안가에서 회동한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법제처장 지금 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제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그 본인이 퇴직을 하고 싶어도 아직 수사 중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할 수 없다. 그런 혐의 피의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이제 퇴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과연 위반해서 법제처장직을 사직을 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과거 임명되기 3년 전에 정당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거는 실제로 당직을 가진 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 법제처장 임명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자문을 했고 그런 했다는 여러 가지 기사 보도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이완규 그 법제처장께서는 자기는 당직을 가진 적 없다고 하지만 과연 당직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임명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얘기까지 언급됩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대행은 대행일 뿐입니다. 위법한 행위이며 직권 남용이다. 이완규라고 하는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 4인방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선출직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까요? 저는 지극히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을 스스로 유도하는 건 아니냐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된다라는 강한 반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헌재가 하는 건데 헌재가 그러면 헌재 재판관과 관련된 스스로의 일과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네. 있지만 당사자 적격 자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조치를 했다. 그럼 내 권한이 침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안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군요. 네네. 당사자가 아니다. 예. 예컨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되기 전에 탄핵 소추만 된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권한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라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고 치고 그런데 그 기각이 되기 이전에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임명했다. 그럼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내 권한이 침해됐다. 네. 이런 식의 법적인 조치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네네. 앞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나 뭐 몇몇 관계자 얘기 들어봤지만 재탄핵을 일부러 유도한 것 아니냐. 혹은 뭐 파면된 윤 대통령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이 대표는 토끼 주제에 호랑이로 착각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토끼 주제, 뭐 호랑이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주제란 말은 없었고 토끼가 호랑이 입을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뭐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는 법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떠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토끼 호랑이 이야기가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탄핵 사유다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었어야 됐는데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중대한 헌법 법률이 위반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전의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똑같은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탄핵 소추라고 한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정식 대통령이 아예 뒤에 있는 그러한 의미의 권한 대행이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요. 한덕수 권한 대행 뒤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지금은 권위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의 법적인 그 효력이나 지위는 이전보다 4월 4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갖다가 지명하고 임명하고 대법관 임명하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 운운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지만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인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다 탄핵이 기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선 출마 설득 작업도 나서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이 정부 청사를 찾아서 한 대행을 만났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때 옷 벗기 전에 대선 출마해달라. 출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볼까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로도 전해집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언급도 말라. 총리실 간부들에게 이렇게 한 대행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차출론이 계속 여권에서 강하게 제기됩니다. 호남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경험, 안정적 경제통상 외교 대미 통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한덕수가 출마해야 한다는 의원이 상당수다. 사실상 본인의 결심만 남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이던 분을 갑자기 그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내에 그 대통령 후보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할 때 외부에서 그렇게 영입을 해서 하는데 참 한 정당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 문제가. 또 정치권이 어떤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인데 그 실패 사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귀결이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아마 한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잠용, 이 미음 받침 들어가는 그야말로 잠용, 물에 잠겨서 아직 승천하지 못한 용을 가리키는 잠용, 이게 아니라 잡스럽다, 비읍 받침되는 잠용들이 아니냐 이런 데가 비판도 하지만 왜 그런 비판을 하냐면 이런 취지에서 그래요 저는. 예. 아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이 바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적어도 우리 안영환 의원님 같으신 저런 인품을 가진 잠룡이 계시다면 나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방금은 잡이라고 하신 겁니까? 잠이라고 잠이지 하신 그거는. 자, 이건 잠이다. 예. 나라도 출마하지 않게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잘났다고 서로 그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것을 보면 아유 저를 포함해서 참 정치인들 참 정말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후보들이 잡룡들이 질비한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어떤 능가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궁여지책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도 데려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생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선 전략을 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가 대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속일 수는 없다라는 우리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국민들께서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를 명확히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징발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디귿자라도 꺼내지 마라.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점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만큼
국민의힘 현재 후보들의 수준이 굉장히 군수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 이 상황 가지고는 대선을 치를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국민의힘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궁여지책이라며 한덕수 대권 도전설에 평가절하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중요한 건 야당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는 거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만큼 미국과의 어떤 협상 톰도 없고 외교 통상의 전문가도 없고 경제 분야의 전문가도 없고 여야를 두루 아우르는 사람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잠용 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인지 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영은 아니니까요. 제가 목포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목포고등학교의 모토가 잠룡입니다. 지금 다 갖추셨어요. 목포 출신으로. 그래서 저희 나라 비록이 되라는 게 우리 고등학교에 자꾸 뛰지 마세요, 박 의원님. 네, 어찌됐든요. 저는 뭐 방금 박수현 의원님 지적도 상당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후보가 없었으면 외부에서 끌고 와야 되느냐. 진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게 보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재를 키우지 않고 자꾸 때만 되면 외부에서 수혈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회란 뭐냐? 이제야말로 개헌을 통해서 6공화국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6공화국의 문을 닫을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냐? 저는 한덕수 총리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한덕수 총리가 임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만 하겠다. 한덕수 총리가 1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난 욕심이 없다. 지방선거 때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많아요. 지방선거하고 선거 주기를 맞추도록 하겠다. 1년 동안에 내 과제는 딱 하나다. 6공화국의 문을 닫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집중 같은, 그다음 4년 죽임제 같은 것을 과도한 집중을 막고 4년 죽임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6공화국을 청산하는 7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 문제에 관한 현재 우리 한국을 가장 움츠리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통상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임자일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현재 통상 문제에 관한 통상교섭본부장 주미 대사를 했습니다. 총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볼 수 있죠. 통상 문제에 1년 동안 점임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하고 6공화국의 문을 닫겠다라고 하고 저는 1년 단임만 하고 물러나면 된다고 봅니다. 1년만. 국민들은 그러면은 뭐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형사소추 문제, 헌법 84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아마 보수를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 연일이 광화문에 나오고 사법부로 쫓아갈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도 1년 동안 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사법 절차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나오는 게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1년 뒤에 정상화가 된 다음에. 특히 뭐 여당의 많은 이른바 잠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준비 1년 후에 준비하고 나온 게 맞습니다. 저는 모두의 이해관계에 맞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올바르게 줘야 됩니다. 현재는 선택권이 거의 부재한 상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죠. 충분히 후보를 검증할 기회도 없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이건 국민들의 선택권 박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면서 개헌을 하고 통상 문제 해결하고 6공화국의 문을 닫고 나오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후보들은 뛰십시오. 후보 전략 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평평한 운동장에서 누구는 50m 뛰고 후보가 문제가 있어요. 다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선에 나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후보가 50m 앞에 있다 해가지고 우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평한 균형 잡힌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후보가 1년 임기로 나한테 후보에 나오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선 관련된 소식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대선 차출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